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현대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로 기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2018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18년이랑 2019년을 봤을 땐 원해방정식부터 명제까지 진도가 나갔었어요. 절대부등식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된 문항수들을 보면 원해방정식하고 집합 쪽에 이제 문항수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절대부등식이 들어가면서 지금 집합에 있는 문항수를 조금 줄여다가 절대부등식에다 문제 몇 개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원해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 쪽에서는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합 쪽에서는 좀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합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명제 단독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집합과 좀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명제 단원이 빠졌죠.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가 이제 원해방정식, 도형의 이동, 집합 이렇게 3개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원해방정식하고 집합 쪽에서 좀 문항을 많이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도형의 이동 쪽이나 원해방정식에선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2019년에 13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좌표 평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원 위에 있는 원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원 중에서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재요. m의 값이 홀수일 때 모든 아래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아마 올해 부교재를 좀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저희 부교재는 이제 원의 중심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제 원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문제로 변형이 됐었어요. 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해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딱 떠올려야 하는 게 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원과 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에 위치 관계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원의 중심 3,1이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한쪽으로 넘겨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분의 절대값 6 더하기 1 빼기 2.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5. 루트 5가 나오겠죠? 근데 주어진 원의 반지름은 무엇이냐? 루트 45니까 3루트 5일 거예요. 그럼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원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원의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짜리인 원이 있었어요. 3,1.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요쯤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시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금 구해놓은 요 루트 5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루트 5겠죠? 그렇다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라 그랬으니까 요 나머지 길이는 2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까지의 요 전체 길이는 반지름에다 루트 5를 더한 4 루트 5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식이냐? 원의 중심이 만약에 요쯤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 직선에 접해야 돼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이게 곧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이 반지름과 같은, 즉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을 그어보면
여기에서도 동일한 수직 길이, 즉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랑 요 직선에 접하게 하는 반지름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도 있죠. 이쪽에서도 이 수직거리랑 이쪽에서도 요 수직거리랑 이 거리가 모두 다 같아지게 하는 원의 중심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무슨 말을 내릴 수 있느냐? 반지름 길이 r이 주어졌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r이 있을 거예요. 그 반지름 r의 값에 따라서 접하는 원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r의 값에 따라 원의 개수가, 접하는 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써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r은 0보다 클 거예요. 걔가 어떤 거보다 작느냐? 2루트 5보다 작다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그려놓은 이 예시의 모양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의 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r이 2루트 5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2루트 5가 되면 이쪽에서는 하나밖에 안 생겨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2개가 생기겠죠. 따라서 접하는 원의 개수는 3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r의 값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해볼게요. r의 값이 2루트 5보다 이제는 커졌어요. 근데 뭐보다는 작느냐? 아까 요 전체 길이가 4루트 5라고 얘기했었죠? 그 길이보다는 작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만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원은 2개가 나올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r의 값이 4루트 5가 되면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것밖에 안 돼요. 1개밖에 안 나온다. 당연히 r의 값이 이제 4루트 5보다 커지면 더 이상 접선을 그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저희가 풀고 싶었던 문제, 이 원의 개수입니다. 4, 3, 2, 1. 이 중에 m의 값이 홀수인 r들, r은 2루트 5와 4루트 5의 곱인 바로 40. 네, m의 값을, r의 값의 곱은 40이 되겠죠. 자, 2번 문항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항은 역시나 이제 부교재에 들어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2019년에 서술형 4번,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나왔었고요. 2020년에 6번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길게 써져 있고 막 복잡하게 보이지만 막상 접근해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네. 자,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점 A,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A에서 원 C의 근접선 L이 원 C와 만나는 접점을 P. 그렇대요.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이 다시 한번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해보자입니다. 근데 APQ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자리인 원이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A가 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 여기 점 A를 찍어 볼게요. A라는 점이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점 A에서 원의 근접선, 사실 접선은 2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위에 거에다만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점을 지금 P라고 하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접점 P를 지나며 직선 L,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긋자.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거예요. 근데 원과 다시 한번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하래요. 여러분, AP와 PQ는 서로 수직이죠? 그럼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 PQ는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PQ의 길이가 뭐냐? 바로 지름의 길이인 2가 돼야겠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랬으니까 AP의 길이도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원점 O와 점 A를 연결을 시켜보면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1. 자, 그러면 OA의 길이가 뭐가 나오나요? OA의 길이는 1 더하기 4의 루트 5인데 그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A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에요. 자,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 주면 5는 2A 제곱.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5, 2분의 루트 1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다. 이때 문제에서 A의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억니은 디귿 정우 판정 문제였어요. 2018년에 16번에 나온 문항이었고요. 네, 16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죠.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고 점 0,4에서 Y축에 접한대요. 여러분, 0,4에서 Y축에 접한다는 거는 일단 중심의 Y좌표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Y축에 접한다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곧 X축의 중심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m의 값이 양수일 때 직선 두 개가 써져 있습니다. x 플러스 mi-4m은 0에 의해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L1, 그리고 mx-y 플러스 4는 0에 의해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L2라고 하재요. 자, 문제는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저희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지금 문제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Y축이 있었어요. Y축이 있고요. 원이 0,4라고 하는 점에서 Y축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제 1사분면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 원이 요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중심을 R,4라고 해보자. 반지름은 R인 원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에 주어진 직선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직선이었냐? x 플러스 my 마이너스 4m은 0,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그리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기울기는 m이에요. 여러분,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놈은 기울기가 m이고 한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그리고 그 두 직선에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0,4를 지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저희는 두 개의 직선을 뭐라고 그을 수 있겠느냐? 이쪽에 하나, 기울기가 m인 직선이겠죠? 따라서 m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바로 L2예요. 그리고 요 놈의 수직이 되도록 0,4를 지나는 직선, x 플러스 my 마이너스 4m은 0. 이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현의 길이는 L1이 되겠죠. 근데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고 원 위에 한 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점, 제가 A, B라고 해볼게요. 위에를 A, 아래쪽을 B라고 한다면 선분 A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이네요. 바로 지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 자, 기억에서 L1의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은 64다. 지금 그림이 A, O, B라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자, 두 변의 길이가 이제 L1과 L2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을 사용하면 L1의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이 곧 뭐라고 할 수 있느냐? AB의 길이는 지름인 2R이에요. 2R을 제곱하면 4R의 제곱입니다. 그 값이 지금 64래요. 아하, R제곱이 16이구나. 그럼 R의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R은 4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4면 지금 중심의 좌표는 r,4였어요. 그러면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4인 원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이죠.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에 접한다. 맞는 말인 거죠. 니은을 볼게요. 여러분 니은을 볼 때 이제 m 곱하기 L2의 제곱은 L1의 제곱이냐? 자, 복잡한 말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그림만으로만 접근할 거예요. 저희는 이 그림에서 더 이상 다른 그림은 그리지 않을 겁니다. 자, A랑 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원의 중심에서 OA까지의 수직거리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삼각형 두 개가 보이나요? 지금 직각삼각형, 요 삼각형, 그리고 AOB라는 삼각형.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그리고 그 닮은 비가 1대 2예요. 즉, 요 수직 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1 L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써볼게요. 2분의 1 L1은 무엇이냐? 원의 중심 R,4와 요 OA와의 거리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R,4 그러면 RM 마이너스 4 더하기 4. 예, 4는 지워지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원의 중심에서 OB까지의 수직거리를 찾아볼 겁니다. 자, OB까지의 수직거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과 요 OAB라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 그 닮음비는 여전히 1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직거리는 OA의 절반인 2분의 1 L2가 되겠죠? 자, 또 써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L2는 무엇이냐? 원의 중심 R,4에서 요 OB까지의 수직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R,4 그러면 R 더하기 4m 마이너스 4m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제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위의 식을 둘 다 제곱을 해보면 4분의 1 L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어차피 4는 지워져요. 그럼 RM의 전체 제곱이니까 R제곱 M제곱이 나올 거다. 그리고 4분의 1 L2의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L2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에서는 4M이 지워지죠. 그럼 R제곱이 남겠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다 뭘 곱해야지 위의 식이 나오나요? M제곱을 곱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L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L2의 제곱에다가 M제곱을 곱해야 된다. 지금 보기에는 뭘 곱했다고 써져 있나요? M을 곱했다고 써져 있네요. 틀린 말이죠. 예,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M제곱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또 봅시다. 여러분, 디귿은 이제 기억과 동일한 문제예요. 디귿에서 L1의 길이랑 L2의 길이가 써져 있으니까 저희는 아까 기억에 썼던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L1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은 4R의 제곱이다. L1의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이 4R 제곱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2루트 5의 제곱과 4루트 5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4, 5, 20 16에 5 80인가요? 100이죠. 따라서 R의 값은 5가 나오겠네요. R제곱이 25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몇이냐? 원의 중심은 지금 R,4였어요. 5,4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5짜리인 원입니다. 그 원이 y는 마이너스 40분의 9x에 접하냐?
여러분 접선을 찾을 땐 아까 이전 문제에서도 얘기했었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원의 중심 5,4와 어떤 직선의 거리를 찾을 거냐면 9x 플러스 40y는 0. 예, 거리를 찾아보죠. 거리는 계산한 숫자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9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1681입니다. 그 분의 5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45 더하기 160 절대값. 자, 여러분 1681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이게 예, 일단 끝자리가 1이죠. 뭔가 이제 루트가 풀릴 것 같아요. 예,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11의 제곱도 해보고 21의 제곱, 31의 제곱, 41의 제곱을 해봤더니 딱 요거예요. 아, 41분의 205다. 따라서 5 반지름과 동일하죠. 따라서 접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2020년 14번 예, 작년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산량이 복잡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도 상당히 길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그리고 이 조건 잘 기억하세요. 각 APB는 각 AQB는 90도 예, 만족시킨대요. 두 점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또 복잡한 말이 막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분필이 갑자기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점에 대해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요. 그리고 A랑 B는 고정된 점이죠. 근데 A, P, B라는 각이 90도, 그리고 또 다른 점 Q에 대해서 A, Q, B도 90도래요. 여러분 저 90도를 보면 저희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조건에서 P와 Q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죠.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근데 그 PQ가 어디 위에도 있나요? 직선 위에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선분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이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뭐 A랑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쯤에 찍어 봅시다. 여기에 3,10이 있고요. 여기에 B 9,2가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은 AB의 중점인 6,6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도 찾아놓고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는 3, 4, 5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자, 이때 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할게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1은 0. 그때 만나는 이 두 점을 P와 Q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복잡해져요.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 원이 선분 PB와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 그러니까 뭐 요점을 뭐 C, 선분 BQ랑 만나는 점 중 Q가 아닌 점 D라고 하자입니다. 그랬을 때 P, Q, D, C라는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정말로 찾아야 되는 문제는 정말로 극소수에 드물어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교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점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교점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조금의 편법을 몇 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는지 잘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이 PQ라는 좌표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 PQ를 찾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이 PQ의 중점부터 먼저 찾아볼 거예요. PQ의 중점.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직선이 있었습니다. x 빼기 2y 플러스 11은 0, 그리고 여기에 P랑 Q가 찍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6,6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PQ는 애초에 원의 현이에요. 그러면 6,6에서 PQ까지의 수직 거리는 반드시 PQ를 2등분 하겠죠? 자, 그럼 요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 길이,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5 분의 절대값 6 빼기 12 더하기 11 하면 루트 5분의 5여서 루트 5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 길이가 루트 5예요. 근데 잘 봐봐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뭐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1, 2면 루트 5죠,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원의 중심은 6,6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PQ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편해 보이죠? 자, 따라서 PQ의 중점이 뭐가 나오냐? 바로 5,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가 지금 여기 거리예요. 이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이었겠죠. 애초에 큰 원의 반지름이 뭐였냐면 5였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5이므로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사용하면 25 빼기 5의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아까 썼던 걸 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길이가 지금 2루트 5예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 2분의 1이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라가야 돼요. 삼각형을 또 그려보자고요. 1, 2면 루트 5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길이는 몇이냐면 2루트 5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닮음이니까 X축으로 실제로는 얼마만큼 갔느냐? 4만큼, Y축으로는 2만큼 가야겠죠. 자, 그래서 Q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4,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Q 좌표는 9,10이 돼야겠죠. 그럼 반대로 P 좌표는 거꾸로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1,6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D의 좌표나 C의 좌표를 찾아내야지 뭐 넓이를 구하든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질 기억나나요? 저희 중3 때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었어요. 요 각과 요 각이 똑같고요. 이 각과 요 각이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닮음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닮은 비를 알고 있으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이 조만한 사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용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Q, B의 길이는 알고 있어요. P, B의 길이도 알고 있어요. 어디를 알아야겠어요? 뭐 BD를 구하건 아니면 BC를 구하건 해야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BC를 구하는 건 사실상 겁나게 어렵다. 겁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이용을 할 거냐? BD를 구할 건데 제가 왜 BD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아까 저희 Q의 좌표를 구하고 B의 좌표에 써져 있는 걸 봤을 때 공통점이 있죠. 바로 X좌표가 9라는 얘기예요. X좌표가 9 똑같다. 그러면 이제 D의 값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왠가요? 지금 애초에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PQ는 지금 이렇게 찍혀 있고 P, Q 여기가 9,1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Y축과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그럼 이 중심은 지금 5,8일 거고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2죠. Y좌표의 차예요. 10 빼기 8. 그럼 여기도 2가 돼야겠죠. 결국엔 QD의 길이가 4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QD의 길이가 4면 BD의 길이는 뭐겠어요? BD의 길이는 원래 지금 QB의 길이가 전체가 10 빼기 2, 8이에요. 그림이 조금 너무 구리네요. 자, 4입니다. 네, 4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닮은 B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BP의 길이는 몇이에요? 1,6, 9,2 거리 구할 수 있죠? 거리가 8, 4 루트 5군요. 그러면 삼각형 D, C, B와 삼각형 Q, P, B, Q, P, B는 닮음이다. 어떤 닮음이냐? 길이 B가 바로 BD 대 BP인 닮은 B를 갖고 있겠죠? 즉 4 대 4 루트 5, 1 대 루트 5인 길이 B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넓이 B는 저희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이라고 했었죠? 1 대 5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조만한 삼각형에다가 5배를 하면 전체 넓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사각형 PCDQ는 삼각형 QPB의 몇 배라고 할 수 있냐면 QPB의 몇 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가 1대 전체가 5예요. 그럼 1대 4, 즉 4분의 5를 곱하면 전체 삼각형이 되겠죠. 4분의 5. 이렇게.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QPB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QPB의 넓이가 뭐가 나오냐? 네. 자, QPB의 넓이는 지금 아까 QB의 길이는 8이었어요. 그리고 X좌표가 9였죠. 그리고 P의 X좌표는 1입니다. 그럼 삼각형을 여기에다 간략하게 그려보면 요 수직 거리가 8이고 요 길이는 8이에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계산을 틀린 것 같은데? QPB 1대 5분의 4군요, 여러분. 제가 반대로 썼네요. 4분의 5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QPB 넓이가 8, 4, 32. 이 놈은 32 곱하기 5분의 4. 즉 5분의 128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도형의 이동에 이제 19년의 6번 문항이네요. 아까 이제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다시피 도형의 이동은 계산이 좀 복잡한 문항들이 많아요. 일단 첫 문항은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0,1 A가 있고요. 3,3 B가 있습니다. 직선 Y는 X 위의 점 P, Y는 4 위의 점 Q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바로 감이 오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A는 0,1. A를 요쯤에다 찍어볼게요. 0,1. 그리고 Y는 X.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대략 3,3은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B 3,3. 그리고 Y는 4. Y는 4라는 직선이 있다. 예. 그러면 P랑 Q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P랑 Q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여기 Y는 X 위에 점 P, 그리고 이런 곳에 Q가 있어요. 그럼 AP, PQ, QB입니다. 자, A에서 P를 거쳐서 Q로 갔다가 다시 B로 돌아올 거예요. 이것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대칭되는 곳을 보는 게 중요해요. 대칭되는 곳. 다시 말해서 A가 Y는 X를 찍고 가죠. Y는 X를 찍고 간다는 거는 A를 대칭시킬 거예요. A를 대칭시키면 A 프라임 1,0이 될 거고, B를 대칭시켜 봅시다. 여러분,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건데 Y는 몇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 대칭을 시켰을 때 X좌표는 달라지지 않죠? X좌표는 여전히 3이고요. Y좌표만 달라질 거예요. Y좌표가 B와 B'의 중점에 Y좌표가 4가 되도록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3이네요? 5여야지 중점이 Y좌표가 4가 되겠죠. 끝났다. 이제 뭐 해주면 되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된다. 자, 그럼 최단 거리가 될 때의 P의 좌표는 여길 거고 Q의 좌표는 여길 거예요. 지금 문항에서 물어보진 않네요. 그럼 이제 최소값이니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죠. A', 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길이 루트 2랑 5, 4 더하기 25, 루트 29가 되겠죠. 자, 다음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에 서술형 2번, 20번 마지막 문항이었네요, 또. 방금 저희 바로 전 문항에서 푼 거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꼬리 문제가 나왔었어요. 1번은 저희가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아래쪽에 달려있는 2번 문항이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항이었어요. 자, 문제를 좀 읽어보고 내려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있다. A는 0,y1이라는 점이 있고요. B는 0,2, 그리고 C는 0,y2가 있고, 직선 Y는 X 위에 두 점, Y는 X 위의 두 점 P,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봅시다. 자, 가조건. Y1은 1 이상 2 이하고요. Y2는 2 이상 6 이하. 그리고 점 P는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는 BQ 더하기 QC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이래요. 그렇구나. 해보죠.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아까처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Y는 X가 있습니다. 요쯤에다가 이제 1을 찍어 놓을게요. 요쯤에다가 2를 찍어 놓읍시다. 아이고, 그러면 6이 너무 멀리 가네요. 6은 대략 요쯤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Y1이 1일 때, Y2가 6일 때 P랑 Q를 찾으라는데, 여러분, B의 좌표는 여기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B 0,2로 고정이 되어 있고 A는 어딘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1과 2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은 요 2와 6 사이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B가 아니죠. C가 2와 6 사이를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랑 Q는 Y는 X 위에 임의의 두 점이었어요. 자,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A가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고 C가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에서 Y는 X를 찍고 B로 올 거예요. 그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에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2를 대칭시킵니다. B 프라임 2,0 대칭이 됐죠? 그 대칭된 점과 A를 연결을 시켜요.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P, 그리고 C랑 연결을 했을 때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Q, 즉 최소가 되기 위한 두 점 PQ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자, Y1이 1이면 결국에 A라고 하는 점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A는 0,1이에요. 그리고 B'은 2,0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직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인데 여러분 X절편 써져 있어요? Y절편 써져 있죠? X절편과 Y절편이 써져 있으면은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었어요. 어떻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썼죠. 자, 이런 직선이 나왔습니다. 이게 직선 AB' 그리고 요 놈과 Y는 X의 교점을 찾자. 자, Y는 X의 교점이니까 Y 대신에 X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X, 즉 2분의 3X가 1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Y좌표도 당연히 똑같다. 즉, 점 P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 자, 그러면 이번엔 Q를 찾아볼게요. 이번엔 C의 좌표가 뭐냐? C의 좌표는 Y2가 6이었네요. 그러면 0,6. 그리고 B'은 여전히 2,0. 아까랑 똑같죠? 직선을 세울 거예요. 직선 C, B'은 2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이것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자. 그러면 또다시 Y에다 X를 집어넣어 주면 2분의 X 더하기 6분의 X 뭔가요? 통분하면?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 거꾸로 나오네요. 3분의 2 X는 1이다. 따라서 Q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번 문항을 풀었어요. PQ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근데 2번 문항이 지금 뭔지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2번 문항이 선분 A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 선분 C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근데 일단 S1과 S2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미 답은 다 찾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항 1번을 풀었으면 문항 2번은 그냥 답만 쓰면 거의 되는 문항입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Y는 X. 네, 중간을 조금 생략해서 그립시다.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고 6은 한 요쯤에 있다고 할게요. 여전히. 그러면 2를 대칭시킨 아까 B'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A, B'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AP가 쓸고 지나가는 영역, 즉 자취예요. 그 자취가 어느 부분이 나오냐? 요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S1. 자, 마찬가지로 6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6과 B'을 연결시켰을 때 그 사이를 지금 C, Q가 슉 쓸고 갑니다. 그러면
S2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요 영역을 말하는 거죠. S2.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금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 좌표를 찾아 놓고 나는 뭐 신발끈 공식을 써야지 쓰시면 안 돼요. 서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넓이를 뭐라고 써줄 거냐? 이 넓이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써볼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점 이름을 좀 달아봅시다. 요 2짜리 0,2는 B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0,1은 뭐라고 달아볼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문자 그냥 A'이라고 하죠. A'. 여기는 C'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P는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여기 P. 여기를 Q라고 할게요. 방금 저희 1번에서 구했던 PQ죠. 1번에서 구했던 PQ. 그리고 여기는 뭐 R이라고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S1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S1은 삼각형 BOR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 A'OP. A'OP를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R좌표가 뭔가요? 이 R좌표는 지금 0,2랑 2,0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Y는 X의 교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R좌표는 1,1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B랑 B'의 중점이 될 거니까. 예. 그러면 BOR의 넓이는 뭔가요? BOR. 밑변을 OB라고 합시다. 밑변은 OB. 높이는 R의 X좌표가 되겠죠. 아하. 밑변 2, 높이 1, 넓이는 1이겠죠? 빼기. 이번엔 A'OP. 자, A'OP는 밑변은 1, 높이는 P의 X좌표예요. P의 X좌표 여기 있네요. 자,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아하, 3분의 2구나. S1 찾았다. S2. 자, S2도 똑같은 방법이겠죠. S2는 이번엔 누구 넓이에서? C'OQ 넓이에서 C'OQ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BOR. BOR은 찾아놨네요. 1이었어요. 그럼 C'OQ만 찾으면 된다. 같은 방법이죠. C'O를 밑변으로 하고 밑변의 길이 6, 그리고 Q의 X좌표 2분의 3이죠. 계산 실수가 날 수 있으니 좀 써볼게요. 6, 2분의 3,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그럼 2분의 9가 나오죠? 2분의 9가 C'OQ고 BOR은 방금 1이었어요. 따라서 2분의 7. S1 나왔고 S2도 계산하였다. 자, 다음 문항으로 왔습니다. 자, 이제 2018년에 18번. 지금 그림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7이고 BC 길이는 5, AC는 4루트 2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AB와 AC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을 O1, AB와 BC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 O2. 예. 자, 그리고 이제 접점 D와 E를 잡았을 때 CD의 길이랑 CE의 길이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선분 AC 위의 점 P, 그리고 AB 위의 점 Q에 대해서 O1과 O2는 지금 고정된 점이에요.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O1P 길이랑 PQ, 그리고 QO2의 최소값.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나요? 여러분, 선분 AC 위에 점 P가 있고 선분 AB 위에 점 Q가 찍혀 있어요. 근데 O1하고 O2는 고정된 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이 O1을 선분 AC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고, 뭐 O1', 그리고 O2를 선분 A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죠? O2'.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문제는 끝이 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 O1'과 O2'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일단 AC라고 하는 직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삼각형 ABC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릴 겁니다. 근데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릴 건데 지금 C의 좌표를 아나요? C의 높이를 모르죠? 그래서 그 높이부터 찾아낼 거예요. 예, 높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4루트 2, 7, 5. 여기가 4루트 2. 여기가 7. 여기가 5입니다. 자, C에서 선분 AB에다 수직으로 내려놓고 그 점을 뭐 H라고 할게요. 그리고 AH의 길이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스몰 a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HB의 길이는 7 빼기 a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서 CH의 길이를 찾아낼 거예요. 저희는 CH의 길이의 제곱이 바로 무엇임을 알고 있느냐? 4루트 2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뺀 거죠. 근데 이게 뭐랑도 똑같냐? CHB라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25 빼기 7 마이너스 a의 제곱과도 똑같죠. 즉 25 빼기 7 마이너스 a의 제곱. 전개해서 a 값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4루트 2의 제곱은 32예요. 32 빼기 a 제곱은 25 빼기 49 마이너스 14a 더하기 a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은 지워지고 뭐가 남나요? 32는 25 빼기 49 마이너스 24 더하기 14a. 즉 14a가 56. a가 4였네요. 여러분 a가 4인데 요 a가 4라고 하면 CH의 길이는 뭐냐면 또 4예요. 저희 1대 1대 루트 2 알고 있죠? 그러면 CH도 4가 되면서 요 각, 즉 CAH라는 각이 45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좌표 평면에 올릴 때 누구를 원점으로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나는 B를 원점으로 잡을래. 그러면 문제 더 복잡해지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가죠. A를 원점으로 잡읍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서 B는 요쯤에 찍혀 있겠네요. 7,0 A는 0,0 그리고 C는 4,4. 근데 직선 AC가 뭐냐?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예요. Y는 X. 위에 점 C가 찍혀 있는 겁니다. 4,4.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줄 거냐? O1의 이제 좌표를 찾아야 돼요. 저희가 직선 AC는 Y는 X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O1을 대칭시키는 건 쉬운데 O1의 좌표를 알아야지 대칭을 시키겠죠? 좌표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저 좌표가 뭐가 될까?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CD의 길이가 3루트 2 빼기 1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림에서 갈까요? 그림이 너무 쪼만하다. 여기 O1이 찍혀 있어요. 여기가 D입니다. 여러분, AC의 길이는 4루트 2였어요. 근데 CD의 길이가 3루트 2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AD의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요 AD의 길이가 어디랑도 똑같나요? 여기 A, B에서 접하는 접점이죠? A에서 요 접점까지의 길이도 루트 2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럼 요 반지름만 알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를 보여줄게요.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 여러분, 저희 지금 두 선분이 있어요. AC와 AB라고 하는 선분이 있는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요 길이가 방금 루트 2 플러스 1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느냐? 한 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요까지 각이 이등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이 이등분된다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각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저희는 아까 여기 전체가 45도였죠? 즉 1대 루트 2, 여기가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두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2 대 1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전체가 루트 2 더하기 1이에요. 근데 그 길이를 지금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냐? 루트 2 대 1로 내분한 거죠. 왜냐? 각 이등분선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 루트 2 대 1은 루트 2 대 1. 맞죠? 자, 근데 전체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요 길이는 1이다. 따라서 O1의 좌표를 찾았다. O1의 좌표는 X좌표는 루트 2 플러스 1이고 Y좌표는 1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O2의 중심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O2는 이쪽에 이제 더 작은 원이 그려졌어요. 이 O2를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C2의 길이가 5 빼기 루트 2다. 5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전체 CB의 길이는 3, 4, 5예요. 그러면 이 B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7에서 거꾸로 루트 2만큼 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방금처럼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림을 또 큼지막하게 좀 그려봅시다. 여기에 원을 아이고, 원이 짜그러졌네요. 자, 이렇게 있다.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 놈도 수직으로 올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 삼각형은 비율이 처음 걸 봐봐요. 5, 4, 3입니다.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3대 4예요. 그럼 얘가 3대 4가 되려면은 요 전체 길이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 요 놈에다 3분의 4를 곱해야겠죠?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빗변 대 밑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5 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각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3분의 4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게 되냐? 5 대 3으로 내분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반지름은 3분의 4 루트 2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느냐? 지금 5 대 3이었죠? 8분의 3을 곱할 거예요. 즉 2분의 루트 2가 된다. 자, 따라서 요 O2라고 하는 중심이 뭐가 나오냐? X좌표는 7에서 거꾸로 루트 2만큼 왔고요. Y좌표는 2분의 루트 2가 됐다. 자, 드디어 우리는 처음에 사용하고 싶었던 것을 쓸 수 있게 됐어요. O1 좌표 찾았죠? O2 좌표 찾았어요. AC 직선도 안다. AC 직선은 Y는 X였어요. O1 프라임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랑 Y좌표가 뒤바뀌죠. 1, 루트 2 플러스 1. O2 프라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7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L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이에요. 그럼 L제곱은 6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빼기 1의 전체 제곱. 계산을 하면 36, 2. 칸이 좁아요. 여기다 쓸게요. 자, 38 빼기 12 루트 2. 그리고 4분의 9에다 2를 곱하니까 2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3 루트 2.
계산하면 39 더하기 2분의 9 빼기 9 루트 2. 예,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지금 2분의 39, 9 더하기 2분의 9, Q는 마이너스 9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P 더하기 Q는 예, 얘네 둘을 더해준 30 더하기 2분의 9, 즉 2분의 69다. 예, 계산 과정이 장난이 아니죠. 자, 이제 다음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에 13번에 있었던 문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그림이 조금 잘려 있긴 한데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제 바로 익숙한 문제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저희 부교재에도 들어있는 문제죠. 근데 부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랑의 차이점은 부교재에서는 이제 A, B의 기울기가 1, C, D의 기울기도 1짜리 이제 기울기가 동일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이 T만큼 올라오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T만큼 오는 거였다면 이번엔 반대 문제입니다. 반대 문제예요. 풀이 방법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지금 세 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O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삼각형 OAB를 X축으로 2T, 그리고 OCD를 Y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삼각형을 T2라 하자. 자, T1과 T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모양이 오각형이 되도록 하래요. 오각형. 자, 여러분, 일단 이 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뭐 조금 이따 올려서 보도록 하고요. 뭐부터 할 거냐? 일단 저는 OAB라고 하는 걸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그리고 OCD라고 한 것을 평행이동한 그 삼각형의 좌표들부터 먼저 써볼게요. 일단 OAB가 평행이동되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간다 그랬냐면 2T만큼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뭐 요쯤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은 뭐가 되느냐? 2T, 1 그리고 여기에 뭐 O' 요거는 2T,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B'은 원래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걔를 2T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2T 빼기 2, 0. 그리고 요거까지 찾아볼게요. 여러분, 직선 AB가 뭐였나요? 원래 직선 AB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절편이 1짜리인 직선이었어요. 쓸까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1. 요게 지금 원래 AB였어요. 근데 얘를 지금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으로 2T만큼 평행이동한 뜻이죠. 그러면 A', B'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에 X-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직선을 찾은 이유 Y절편 찾으려고. Y절편.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1 빼기 T예요. 이 Y절편 0,1 빼기 T. 이게 지금 ABO라는 삼각형이 이동됐을 때의 모양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OCD라고 하는 거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OCD가 이동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T만큼 올라와요. 그래서 얘도 대략적으로 뭐 한 요쯤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D'은 T만큼 올라왔으니까 X좌표가 1이었죠. 1,T. 여기 O'은 저 위에 O'하고 헷갈리네요. O2'이라고 할게요. 0,T. 그리고 여기 있는 C'은 T 빼기 2,0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아까랑 마찬가지로 직선 C', D'도 찾을 거예요. 지금 CD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Y는 2x-2. 얘를 Y축으로 T만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요 C', D'이라고 하는 직선이 Y는 2x 더하기 T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럼 요 놈의 X절편 뭐예요? 요 X절편. 요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니까 1 빼기 2분의 T,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다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요 놈은 이 t만큼 오고 있고 얘는 t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주 조금 왔다고 해볼게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엄청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주 조금 움직였으면 얘는 찔끔 갔어요. 근데 얘는 더 찔끔 올라왔어. 아유,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한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는 지금 직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양이 나오냐? 그게 바로 언제냐? 여러분, 아까 찾아놨던 y절편과 여기 O2' y절편 1 빼기 t가 t보다는 클 때 얘기해요. 1 빼기 t가 t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 있는 x절편, 지금 O'이네요. O'과 요 x절편 1 빼기 2분의 t, 1 빼기 2분의 t가 2t보다 더 클 때, 2t보다 더 클 때 1 빼기 2분의 t. 여러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t의 값의 범위를 써볼게요. 이 t의 값의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위에서는 t가 2분의 1보다 작다. 아래서는 t가 2분의 5t가 1보다 작아요. 5분의 2보다 작다. 그러니까 공통 영역은 어디냐? t가 5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갑니다. t가 더 커져요. 근데 어디까지 커진다고 할 거냐면 5분의 2가 딱 되는 순간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t가 5분의 2가 된 순간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t가 5분의 2인 순간에는 지금 요 x자 친 이 x표 두 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x표 두 점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만큼 어느 정도 와 있을 거고, 아래쪽에서는 하필 x절편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전히 직사각형 모양인 거죠. 이게 t가 5분의 2일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t가 5분의 2보다 더 커진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더 가는 거야. 여기에서 더 가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위로, 근데 아주 조금만 움직일 거예요.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모양에서 얘는 요렇게, 이게 그림으로 잘 보이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만들어지죠. 오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어디냐? t는 5분의 2보다는 이제 커졌어요. t가 5분의 2보다는 커졌는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린 그림에서 아까 여기 처음에 동그라미 쳐놨던 이 두 점 있죠? y절편과 O2', y절편 1 빼기 t가 여전히 O2'인 t보다는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는 여전히 작은 상황입니다. 자, 하나의 범위를 찾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오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t가 더 커졌어요. 더 커지다가 2분의 1이 딱 되는 순간에는 어떨까요? t가 2분의 1이 딱 됐어.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t가 2분의 1이 되면? 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t가 2분의 1이면 요 A'과 O'은 1,1과 1,0이에요. 그쵸? 그리고 B'이라고 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t가 2분의 1일 때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을 찍어 놓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찍어 놓고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0,2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 놈이 지금 O2'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저희 아까까지는 요 오른쪽에
빼꼼하고 튀어나온 삼각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t가 2분의 1이면 D'의 좌표가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각형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각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됐네요. 따라서 t는 2분의 1일 때는 오각형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t가 2분의 1보다 더 커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더 커지면 이제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고요. 얘는 이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 제가 이 문제 그림을 안 보여드렸군요. 자, 여기 요런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 모양이죠.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 모양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오각형 모양이 그럼 지금 언제부터냐? t가 2분의 1부터 클 때부터 바로 나와요. 지금 2분의 1보다 큰 상황이면 바로 요거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마지막이. 언제 이게 깨지죠? 바로 요 점, 제가 처음에 가정했던 D'이라는 점이죠. D'이라는 점이 A', B' 위에 있지 않은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우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 상황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 다음 상황은 언제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필 요 D'이라고 하는 점이 이 위에 올라가 버린 거야. 여기 위에. 이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 돼버리죠. 깨져버린다. 오각형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언제예요? D'이라고 하는 1,t가 어디 위에 있다? 아까 계산해놓은 요 선분 A', B' 위에 있다. 그러면 1,t를 저 직선 위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t는 2분의 1에 1 빼기 2t 더하기 1 맞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2분의 3 빼기 t 즉 t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게 딱 t는 4분의 3일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t는 4분의 3일 때의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기 바로 직전 즉 4분의 3보다 작을 때까지 오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오각형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5분의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그럼 이제 얘네 4개를 더하라는 문제죠. 뭐 더하는 거는 계산 문제니까 빠르게 더할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5분의 2 4분의 3 다 더하면 뭔가요? 20분의 20 4, 2, 8 5, 3, 15 23 20분의 43 이렇게 나온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집합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2020년에 12번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이제 부교재에서 많이 봤죠. 전체 집합 U는 부분 집합 A, K, B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전체 집합 U가 지금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 K라고 하는 거나 B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자연수만을 원소로 가져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N, A 여집합,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이제 4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수 K 네, 중요해요. 잘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집합 B를 먼저 찾아볼까요? 집합 B는 찾기 쉽죠? 지금 3분의 24 빼기 X라고 하는 것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집합 B는 뭐가 돼야 되느냐?
지금 24 빼기 x라고 하는 요 값이 바로 3의 배수가 돼야겠죠. 양의 배수예요. 양의 배수. 따라서 x라고 하는 게 뭐면 되냐? 지금 24가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x 역시 3의 배수여야만 하겠죠? 그럼 3부터 숫자가 쭉쭉쭉 써질 겁니다. 그래서 3, 6, 9, 12, 15, 18, 21 이렇게 써질 거예요. 원소가 몇 개인가요? n, b는 둘, 넷, 여섯, 7개죠. n, b는 7이다. 오케이. 이제 집합 A를 써봅시다. 여러분,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X를 원소로 갖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X는 뭐인지를 써줘야겠죠. 근데 지금 X라고 하는 게 뭐냐? X라고 하는 것이 Y를 나눠주고 K를 더하면 Y 분의 20 더하기 K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K는 자연수예요. 그리고 X는 전체 집합,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X 역시 자연수. 그리고 Y도 자연수예요. Y가 자연수인데 자연수를 더해서 또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Y분의 20 자체가 자연수라는 거죠. Y분의 20이 자연수라는 게 뭔 얘기인가요? 얘가 바로 뭐다? 20의 약수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집합 AK라고 하는 것은 20의 약수에다가 K를 더한 거예요. 20의 약수가 뭐뭐 있죠? 1, 2, 4, 5, 10, 20 이렇게 둘, 넷, 6개가 있네요. 따라서 집합 AK를 뭐라고 쓸 거냐? 집합 AK는 저 약수들에다가 K씩 더한 거. 제가 거꾸로 쓸게요. 거꾸로. 20 더하기 K, 10 더하기 K, 5 더하기 K, 4 더하기 K, 2 더하기 K, 1 더하기 K 이렇게. 따라서 NAK는 6이다. 여러분, 이렇게 B의 원소의 개수랑 AK의 원소의 개수를 써봤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K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써져 있으면 차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죠? 즉 B교집합 AK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B에서 뭐를 뺀 거냐? AK를 뺀 거예요. 그러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예요. 왜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확인 가능해요. AK, B.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 원소 개수다. 즉 B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 원소 개수 빼주면 차집합의 원소 개수인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느냐? NB가 7인 걸 알고 있고요. 얘가 4가 되도록 하래요. 이 값이 지금 4가 되도록 하시오. 결국엔 뭘 찾으라는 거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NB는 7이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돼요. 근데 AK라고 하는 거는 지금 20 더하기 K, 10 더하기 K, 5 더하기 K, 4 더하기 K, 2 더하기 K, 1 더하기 K 6개나 있어요. 이 중에 3개가 겹쳐야 된다. 이런 거를 K를 그냥 대략적으로 찍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K가 1이라고 해보자. 3개 겹치는 것 같아. 2라고 해보자. 어느 세월에 찾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20 더하기 K가 B의 원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 더하기 K가 B의 원소이려면 K는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뭐가 돼야 돼요? 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10 더하기 K가 B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K가 뭐가 돼야 돼요? 지금 가능한 게 뭐부터? 12부터죠. 2, 5, 8, 11.
더하면 B의 원소가 되겠죠. 2, 5, 8, 11. 오케이. 그럼 이번엔 5 더하기 K가 B의 원소라고 해보자. 그러면 K는 뭐부터 출발할 거냐? 6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6인 거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1, 4 써가면서 합시다. 1, 4, 7, 10, 13 그리고 16까지 되겠네요. 다음 4 더하기 K가 B의 원소이려면 K는 뭐부터 되나요? 2부터 되겠죠. 집합 B의 원소인 6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 5, 8, 11 여러분 조금 이제 눈치가 보이죠?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2, 5, 8, 11을 그대로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죠? 18이 돼야 되니까 14, 그 다음에 17까지 되겠죠. 다음 2 더하기 K가 B의 원소이려면 K는 뭐부터 가나요? 1부터 가네요. 1, 4, 7, 10, 13, 16, 19까지 마지막 1 더하기 K가 B의 원소이려면 K는 2부터 가죠? 2, 5, 8, 11, 14, 17, 20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 써져 있는 요 K들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원소로 가지도록 하는 K예요. 지금 저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였어야 돼요. 여러분 K가 1이면 하나, 둘, 셋 3개만 원소로 갖고 있죠. K는 1 된다. 또 2, 3개네요. 그런 것도 뭐 있죠? 4. 4는 2개밖에 안 돼요. 5는 3개. 8은 3개. 11은 3개. 더 이상 없다. 따라서 5, 8,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K의 값의 합은 3, 8, 16, 27이 된다. 오케이. 자,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작년이네요. 작년에 서술형 4번 문항이었어요. 집합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죠. 집합 S는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고 그놈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데요. 여러분 원소 안에,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합 자체를 원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문제가 조금 잘리니까 문제를 써놓고 봅시다. 집합 S는 A, B, C다. 네, 살짝만 내려볼게요.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두 조건이 뭐냐? 자, 어떤 A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라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합집합도 X의 원소래요. 그리고 나 조건에서 A가 원소고 B가 원소면 A 차집합 B도 무조건 원소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단 이 나 조건을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이 나 조건에서 알려주는 게 대체 뭘까? 여러분 이 나 조건에서 문제에서 A랑 B는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X의 원소이고 또 A가 X의 원소이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 차집합 A는 공집합이죠. 즉 공집합은 X의 원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합 X의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공집합은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 공집합을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근데 공집합은 무조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집합 S의 부분 집합 한번 그냥 다 써볼까요? 집합 A, 집합 B, 집합 C, 집합 AB, 집합 AC, 집합 BC, 집합 A, B, C, 그리고 공집합 이렇게 8개가 있겠죠? 이 중에서 X라고 하는 집합은 아까 말했다시피 무조건 공집합은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럼 갖고 있을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얘네들.
공집합을 제외한 애들이죠. 요 놈들이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집합 X는 몇 개? 공집합을 제외한 7개가 존재한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항부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4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공집합을 제외하고 3개가 더 있어야 돼요. 3개가.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원소의 개수가 2개였으니까 이번엔 2개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집합 A랑 집합 B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건에 의해서 누구도 갖고 있게 되나요? 집합 A, B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합집합 한 명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랑 B를 갖고 있다고 출발했으면 A, B라는 집합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집합 A랑 집합 A, B를 애초에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나 조건에 의해서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냐면 집합 B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차집합이니까 A, B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B랑 A, B를 갖고 있었으면 또다시 나 조건에 의해서 누구를 반드시 갖고 있느냐? 집합 A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집합 A, 집합 B, 집합 A, B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 중에 2개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공집합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그랬으니까 이 3개까지 포함하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A, B, A, B 말고 또 뭐 있어요? A, C, A, C, 또 B, C, B, C 이렇게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서 3개가 나왔다. 저희는 3개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애들을 또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로 넘어갈 거냐? 지금 하나짜리를 2개 갖고 있는 걸 했어요. A, B를 갖고 있는 경우, A, C를 갖고 있는 경우, B, C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럼 이제는 2개짜리를 2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A, B랑 A, C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가족건에 의해서 누구를 갖고 있게 되냐면 합집합인 A, B, C를 갖고 있게 돼요. 근데 A, B, C를 갖고 있으면 나 조건에 의해서 누구도 갖고 있게 되냐면 A, B, C에서 A, B를 빼면 C, A, B, C에서 A, C를 빼면 B. 그러면 뭐 B도 있고 뭐 C도 있고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을 제외하고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 넘게 나온다는 거죠. 탈락. 2개짜리를 2개 갖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라고 해볼까요?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해볼까요? 3개짜리랑 하나짜리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집합 A 그리고 집합 A, B, C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X가 갖고 있었으면 차집합에 의해서 누구를 갖고 있느냐? 즉 나 조건에 의해서 집합 B, C를 갖고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왜냐? 뭐 B, C에서 A를 빼봤자 자기 자신 있고 합집합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결국에 요 3개도 집합 A, 집합 B, C 그리고 집합 A, B, C 역시 이 중에 2개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게 또 뭐 있나요? B랑 AC, ABC 또 C, AB, ABC 이런 애들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공집합을 제외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가능한 거는 요렇게 3쌍 또는 요렇게 3쌍 총 6개의 x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019년에 서술형 3번 문항이었어요. 여러분 요 문제도 이제 부교재에서 봤었던 문항인 것 같네요. 집합 A가 10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0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집합 B는 70과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여러분 70과 서로소면은 뭘 말하는 건가요? 70이 1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70은 2, 5, 7인 거죠. 그럼 얘와 서로소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누구의 배수? 7의 배수도 아니다. 2의 배수도 뺄 거고 5의 배수도 뺄 거고 7의 배수도 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집합 B인 거죠. 자, 이런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를 구해보시오. 자, 가조건에서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래요.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100 이하의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뭐 몇 개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나조건에서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여러분 이 나조건이 중요하다. B가 방금 70과 서로소인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야. 근데 그런 집합과 교집합이 없어요. 그 얘기는 70과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죠. 70과 서로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조건에서는 뭘 알려준 거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자,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7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70과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죠? 교집합이 지금 공집합이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30과 서로소래요. 그러면 30과 서로소라는데 이 다조건에서 3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6 곱하기 5죠? 2, 3, 5. 그럼 얘랑은 또 서로소여야 돼요. 그럼 또 2의 배수 빼자. 3의 배수 빼자. 물론 5의 배수도 뺄 거예요. 그럼 누구들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7의 배수들 중에서 찾을 거예요. 근데 7의 배수 중에서도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는 걸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가조건을 봅시다. 여러분 가조건에서 집합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가능한 애들이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해서 언제까지? 7 곱하기 14까지 갈 거예요. 7 곱하기 14, 98. 맞죠?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럼 이런 놈들 중에서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5의 배수까지 빼자. 그럼 누구들만 남겠나요? 7 곱하기 뒤에 곱하기만 쓸게요. 뒤에 곱하기만 써보면 1. 자, 2는 안 되죠? 3 안 돼요? 4도 안 돼요. 5도 안 되고 6 안 되고 7, 8, 9, 10, 11, 12, 13, 14는 또 안 되죠. 2의 배수니까. 따라서 가능한 원소들이 누구냐? 원소로 가능한 것이 7 곱하기 1, 7 곱하기 7, 7 곱하기 11, 7 곱하기 13 이렇게 4개가 원소로 적당한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답을 4개니까 4다 쓰시면 안 되죠. 저희는 집합 X의 원소가 얘네들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개로 만드는 부분 집합 중에 누구 뺀 거? 공집합 하나 빼주면 되겠죠. 2의 4제곱
빼기 1. 이 1은 공집합 제외한 거예요. 따라서 몇 개? 15개가 존재한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문제는 2018년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교재에는 아마 이 문항이 없어요. 이 문제가 이제 작년 부교재까지는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문항인데 조금 굉장히 오래된 문항이기도 해요. 이게 2009년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니까 조금 오래됐죠. 이제 이번에 부교재를 조금 개편을 시키면서 문항 수를 확 쳐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오래된 문제들을 뺐는데 이거는 작년에 사실 압구정고에서도 나왔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3개 이상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MA라고 하는 것을 정하재요. MA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집합 A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고 나열한 수들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순서대로 번갈아 넣어서 계산한 결과. 이것만 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줬어요. 1, 2, 4, 6.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6 순서대로. 집합 B가 2, 4, 6이면 2 빼기 4 더하기 6은 4. 자, 그럼 이런 계산 결과 값들을 전부 다 더할 건데 집합이 지금 뭐냐? 1, 2, 3, 4, 5, 6에서 만들어지는 집합이에요. 근데 그냥 모든 부분 집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집합만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 말 때문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자, 이 말이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포인트예요. 이게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면 오히려 집합이 더 적어지니까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조건이 달려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러면 이 조건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어. 그냥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m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정의가 하나가 필요해요. 일단 NA가 1이면 즉 A가 어떤 원소 하나를 갖고 있겠죠. 뭐 A를 원소로 갖고 있었다고 할게요. 이러면 MA라고 하는 것은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A가 공집합이었으면 그냥 MA는 제로였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1, 2, 3, 4, 5, 6의 모든 부분 집합 64개겠죠.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은 64개가 있을 건데 그 64개들을 전부 다 더해보고 싶은 거예요. M, X1, M, X2 해서 M, X64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값을 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사실은 예시에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시를 한번 봐봐요. 집합 A가 1, 2, 4, 6, B가 2, 4, 6.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두 개가 뭔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1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1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쓰자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계산한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를 뭐 해야 되나요? 더해야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때요? 2가 지워지고 4도 지워지고 6도 지워지고 뭐만 남죠? 1만 남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 예시입니다.
결국에 1이 붙어있는 집합과 1이 붙어있지 않은 집합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m의 값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이 달려 있었어. 뭐 1 뒤에 원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빼기 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뒤에 1이 없는 별을 그냥 그대로 내려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1만 나오겠죠? 그럼 1 빼기 별, 다시 뭐 더하기 별, 다시 빼기 별. 그러면 똑같은 애들을 아래다 그대로 쓰자. 역시나 다 더하면 1만 남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은 총 몇 개죠? 1 가려놓고 따지죠? 1 가려놓고 2, 3, 4, 5, 6으로 만드는 부분집합 2의 5제곱. 네, 32개죠? 그러면 이 32개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이 있는 애들이나 1이 없는 애들, 즉 요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예요. 전체 64개니까 나머지 32개의 부분집합은 1을 딱 빼놓은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1이 몇 개다? 32개다. 따라서 아까 써놨던 mx1부터 mx64까지의 전체 합은 32예요. 오호,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해졌죠? 64개나 됐는데 아까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 더 쉬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 x1부터 x64까지 우리는 64개를 더해놨어요. 그 전체를 다 더한 게 32개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돼야 될 만한 애들이 있죠. 그게 누구들인가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애들은 제외시켜야 되죠. 왜냐면 실제로는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n, a가 1인 경우를 써볼게요. 그러면 A가 뭐뭐 있느냐? 1, 2, 3, 4, 5, 6, 6개 있겠죠. 그 6개들은 어차피 그냥 다 더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런 애들의 M의 값의 합은 1부터 6까지의 합. 여러분 1부터 6까지의 합은 그냥 써서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써서 더합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몇이죠? 3, 6, 10, 15, 21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NA가 2인 걸 씁시다. 여러분 NA가 2인 거는 그냥 노가다로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노가다 할 게 아니고 조금 규칙성 있게 써볼게요. 차이가 1인 애들 1, 2, 2, 3, 3, 4, 4, 5, 5, 6 이런 애들은 전부 다 1 빼기 2, 2 빼기 3, 3 빼기 4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 이번엔 차이가 2가 되도록 써볼게요. 1, 3 1, 2, 4 3, 5 4, 6 그러면 차이가 2짜리가 몇 개? 4개 마이너스 8 이번엔 차이가 3짜리 1, 4 2 자꾸 두 번째부터 2, 5 3, 6 얘는 마이너스 3짜리가 3개네요. 마이너스 9 다음 1, 5 2, 6 차이가 마이너스 4짜리죠. 마이너스 4짜리가 2개 마이너스 8 마지막 1, 6 마이너스 5가 있겠죠.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써서 하죠. 마이너스 26에다가 9를 빼니까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집합인 건 안 했어요. 공집합인 건 어차피 0이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랑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의 m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4라는 거죠. 맞죠? NA가 1인 거랑 NA가 2인 집합 A에 M의 값의 합 바로 얘네 둘을 더한 마이너스 14다.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구했던 요 32라고 하는 거에 요 마이너스 14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근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는 3 이상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종 결론은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전체 m의 값의 합 32에서 뭘 빼주자? 마이너스 14를 빼주자. 따라서 46 이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오늘 이제 현대고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려고 기출문항들을 한번 찍어봤는데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 범위도 많이 줄고 그리고 시험도 일주일 더 연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준비 열심히들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